네,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물가지표 대기하면서 달러원 환율이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환율 시장 흐름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7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미국 물가지표가 외환시장의 핵심 변수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환율 시장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이제 미국에서 4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달러원 환율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이 단기적인 환율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제 제한적인 예측을 말씀드리면 최근 미시간대가 발표한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소 상승했기 때문에 당장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도 이미 이를 인지하고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4월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도 헤드라인 물가는 전월 대비 0.4%,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0.3% 수준으로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 큰 상승폭을 열어두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가 지표가 이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물가 지표 발표 후 환율의 급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적인 환율의 움직임을 크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우선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상수지 증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자동 안정화 기능을 작동하게 하고 또한 유사시 만약 꼭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안정화 여력은 충분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현재 단기적인 환율의 움직임을 크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예상치 전월비 0.4% 같으면은 이게 연율로 거의 5%에 육박하는 꽤 높은 물가 지표입니다만 그래도 뭐 증시가 오른다거나 달러가 약세로 간다면은 그것 또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 연구위원님, 그동안에 미국 국채 금리하고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 시세가 거의 같이 연동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네. 금리 오르면 달러 강, 금리 떨어지면 달러도 약해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10년물이 얼추 4.5% 근방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국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미국 국채, 그 중에서도 이제 중장기 국채 금리 상승세는 이 통화 정책의 영향도 있지만 최근 이제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수급 압력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024년 4월까지 약 5,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0조 원 가까운 규모의 국채 순증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 무려 60% 가까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5%를 상회하는 현상이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의무 지출을 보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을 위한 재정 지출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기존에 쌓인 국가 채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적 기조에서 중립적 기조로 전환되면 단기 국고채는 비교적 하락폭이 클 수 있겠지만 장기 국고채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시장금리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화당국에서도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위안화 가치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 달러 환율 상승을 좀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최근 한은 총재께서도 원화의 프록시 통화 성격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이 프록시 통화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는 다소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이도 위안화나 엔화의 변화에 따라 같이 동조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원인으로는 위안화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원화 파생 상품을 이용하여 환위험을 해지하는 등 여러 가지 지목되고 있는 요인들이 있지만 아직 학문적으로 밝혀진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현실에서 분명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단기적으로는 원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현상이지 중기적으로는 결국 원화 가치가 우리나라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무역 상대국의 펀더멘털의 상대적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화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29일 날 4월 말에 160엔 한번 찍었다가 그날 개입이 있었던 걸로 추정되면서 확 밀렸고요. 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한 151엔까지 왔다가 이게 지금 156엔을 다시 올라섰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 뭐 BOJ가 다시 또 외환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엔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거나 혹은 외환 시장의 구두 개입 및 실질적 개입을 통한 방법을 취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일본은 2% 중후반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 2% 물가 상승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적 스탠스를 유지할 것임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국가의 통화 가치 절하는 그 국가 입장에서 특정 수출과 같은 부분에서는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 저하 그 자체보다도 엔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고 판단되면 다소간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일본 외환 보유액 중에 엔화 매수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치금 비중이 확대되어 원화 기준으로는 약 2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디커플링이 지속되면서 엔저 현상이 강화된 가운데 엔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면 일본 정부의 대규모 엔화 매수 등 시장 개입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